그건 뭐 윈도우였으니까. 해봅시다. 에?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관련된 게 막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안 돼. 근데 이제 이어폰 연결하면 계속 막 그런 왠지 모르겠는 문제가 생겨서 아무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모델 프리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요. 모델 프리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랑은 다르게 결국에 리턴에 대한 거를 밸류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라는 거는 리턴을 학습하려고 하는 친구고, 그러면 이제 리턴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게 폴리시에 대해서 밸류가 정의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폴리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밸류가 하나로 수렴되는 값으로 픽스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의 변화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스테이트로 가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스타팅 스테이트부터 경험을 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할 때 그 경험을 가지고 한다면은 경험에서 리턴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부터 미래로 몇 번 움직여가지고 결국엔 터미널에 도착하면은 리워드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학습이 될 건데, 그죠?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경험을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리턴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 가능할 텐데, 그게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하고, 백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서부터 이제 뒤에서부터 백업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백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한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한다는 의미로 백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에 무슨 색깔이 잘 보일까? 네. 이 스테이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거기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쪽 또는 이쪽의 두 개 중에 하나로 확률에 의해서 이동이 되겠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다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서 어딘가로 가고 다시 행동하고 결국에 터미널로 도착하는 이런 에피소드 하나,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터미널까지 종료될 때까지 하는 하나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리턴이라는 게 계산이 되면은 그 리턴을 바탕으로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몬테카를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에피소드만 모아서 업데이트 한다기보다는 에피소드를 무진장 많이, 그러니까 거의 무한하게 얻어놓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우리가 고정 값으로 수렴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반면에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는 거는 뭐냐? TD 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 차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밸류 에스티메이트 값이 VST가 정확히 이제 리턴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값이죠. 리턴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값이 있고, 내가 또 업데이트를 해요. 얼마만큼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원래 갖고 있던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GT에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VST만큼을, 내가 갖고 있는 예측치만큼을 빼서 알파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이거 그냥 수식으로 봤을 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실제 값이고요. 그죠? 나의 예측 값이고, 실제 값에서 나의 예측 값을 뺀 만큼, 오차만큼 혹은 프레딕션 에러만큼을 알파 값을 곱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0.01만큼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측을 VST를 10으로 했는데 G가 예를 들어 11이 나왔다. 그러면 10 더하기 알파 곱하기 11 마이너스 10 해서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10 더하기 1이 되니까 다음번엔 11로 예측하겠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차를 조금씩 더해주면서 더 정확한 예측값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방식이 몬테카를로 백업에서 쓰는 업데이트 룰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값으로 GT라고 하는 값을 썼어요. 리턴이라고 하는 값을 썼는데, 우리가 TD에서는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서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다음 스테이트랑 다음 스테이트에서 받았던 리워드를 가지고 리턴을 다시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식을 써요. 원래 GT는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GT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GT를 또 뭐로 근사하는 거예요? ST 플러스 1으로 근사해서 밸류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밸류로 갈아 껴서 만든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리턴에 대한 예측 값을 갖고서 그거를 목표 값으로 현재 밸류의 에스티메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TD라고 하는 거는 결국 터미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몬테카를로는 터미널까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몬테카를로는 터미널까지 가야지만 리턴이라는 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TD는 터미널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재랑 미래에 대한 예측값의 차이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불확실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예측을 점진적으로 배워나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TD의 장점 중에 하나가 continuing한 environment, non-terminating한 environment. 다시 말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TD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몬테카를로는 하이 베리언스를 갖고 있다, 로우 베리언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강화학습에서 특히 모델 프리에서 베리언스라고 얘기하면은 이 방법론의 베리언스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베리언스냐면은 그냥 전반적인 행동과 그거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베리언스를 얘기해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그러니까 ST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 건지, 이거를 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을 쭉 모아놨을 때 걔네들 사이에 베리언스가 있다는 거는 다양한 행동을 했고, 다양한 결과를 얻었다는 건데, 몬테카를로는 하이 베리언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터미널까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적으로 터미널 갈 때까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부 다 모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너 앞으로 6년, 3년 해가지고 대학교 갈 거야. 그래서 12년 학교 다니고 대학교 갈 거야 그랬을 때 초등학교 입학한 순간에 어떤 대학교 들어갈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터미널 스테이트가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행동들이 가능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베리언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작은 이유가 그냥 터미널을 갖고 학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고 우리가 매번 그때그때마다 템포럴 디퍼런스로 다음 스테이트에 맞춰서 학습을 바로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타겟으로 바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쪽이 뭐 10,000원을 받아요. 이쪽은 100,000원 받아요. 근데 내가 경험했던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래 V가 0이었는데 이쪽으로 왔더니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10,000원 주니까 미쳤다. 그리고 왼쪽으로만 갔는데 사실은 이쪽이 더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템퍼럴 디퍼런스 러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100만원짜리를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10,000원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템퍼럴 디퍼런스 러닝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할 때는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이용해서 밸류를 러닝하는 거랑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 사이에 분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레딕션과 컨트롤 사이에 분리가 좀 필요합니다. 원래도 있어야 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있어야 돼요. 모델 프리 중에서도 TD 러닝 계열은 이제 바로 업데이트 해버리면은 밸류가 바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다음에 행동을 할 때 컨트롤을 바로 해버리면 폴리시가 바로 업데이트 돼버리잖아요. 지금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폴리시가 바로 업데이트 돼버리면은 아까 경험했던 거 그대로 가야지 하고 그냥 신나게 가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컨트롤 하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몬테카를로랑 TD 러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고 계시면은 요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에요. 아까 봤던 컨티뉴잉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몬테카를로까지 TD까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땠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모든 거를 서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맞긴 맞거든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든 width를 서치해요.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width, 그러니까 모든 breadth를 서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갈 수 있는 스테이트를 서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 아래까지 전부 다 서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만을 현재에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만을 서치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에서 확률 값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 얼마, 어떤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 얼마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서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이랑 샘플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부트스트래핑이랑 샘플링의 차이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아닌데 이 TD 러닝 같은 경우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를 좀 살펴서 보면 되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TD 러닝이나 동일한 점은 넥스트 스테이트의 값이 타겟이라고 놓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타겟이라고 놓고 거기에다가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랑 TD 러닝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스테이트 vs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정확히는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 t 플러스 1을 타겟으로 놓고 학습하는 게 이제 부트스트래핑의 요소가 되는 거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밸류를 학습할 때 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수렴되는 밸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파일가 있을 때 V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해놓고 배우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건 신발끈 묶는 것처럼 어딘가에 비빌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근거하는 데가 있고 그거를 고정시켜 놓고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TD 러닝에서는 타겟이 고정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 현재 밸류를 가지고 타겟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을 때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밸류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샘플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몬테카를로는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타겟은 있지만 그거는 실제 경험이잖아요. 뭔가 맞다고 가정해놓고 고정해놓고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내가 샘플링에서 얻은 실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몬테카를로는 부트스트래핑은 아닌데 샘플링은 맞습니다. 같은 의미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부트스트래핑은 맞는데 샘플링은 아니에요. 그냥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으니까 익스펙테이션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폴리시를 가지고 계속 행동하면서 샘플링하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갖고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액션을 계속 샘플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용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자, 일단은 exhaustive search는 잠깐 무시하고요. 몬테칼로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랑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풀 백업이라 그래서 전부 다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데이트 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은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밖에 없지만 그냥 전부 다를 보는 거랑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갖고 전부 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이 풀 백업 방식이고, 몬테칼로랑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전부 다 샘플 백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케이스들에 대한 백업이 불가능하겠죠.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나 몬테칼로 둘 다 샘플 백업, 샘플을 가지고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확률 분포를 갖고 백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샘플 백업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부트스트래핑을 얼마나 깊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볼 거냐, 요 앞까지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몬테칼로는 거의 무한 부트스트래핑을 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실제 경험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을 하지 않지만 무한 부트스트래핑이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도 해요. 제가 부트스트래핑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무한 스텝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저 먼 스텝에 터미널까지가 고정값이라고 가정해놓고 학습하는 방식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한 스텝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저 목표가 되는 지점이 대체 어디 있냐를 봤을 때 이 몬테칼로는 저 멀리, 그러니까 무한히 멀리 있고요. 이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바로 한 스텝 다음에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랑 몬테칼로를 좀 고민해 보면은 애초에 몬테칼로가 아니라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썼던 이유가 뭐였어요?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거든요. 그러니까 저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를 못 하잖아요. 터미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못 하니까 터미널 도달하기 전에 뭔가 업데이트를 해보자는 게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의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한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터미널 스테이트에서는 확실한 정보가 나오니까 터미널 스테이트에서부터 정보가 점점 전파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으로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 중간 지점을 찾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터미널 스테이트가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나오면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파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터미널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터미널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RT라고 하는 거가 몇 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죠? 내가 T-1 스테이트, 이 터미널 스테이트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스테이트들에서 ST-1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에서 RT로 도달했을 때에 대한 타겟 밸류,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해 보면은 VST-1이라고 하는 거는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TD를 하니까 얘에 대한 타겟은 RT 플러스 감마 VST가 되는데, 원래 이 터미널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도착하자마자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가 없다 그랬고, 그죠? 없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RT라고 하는 순수 리워드만 남은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번만 업데이트해도, TD 업데이트로 한 번만 업데이트해도 이 ST-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터미널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완벽한 값을 알고 있는 거고, ST-1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완벽한 값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 TD 업데이트에는 이 ST-1으로 가는 스테이트들이 또 완벽해질 거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바로 넥스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좁은 개념이에요. 그죠?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기 위한 바로 전 스테이트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바로 다음 스테이트가 아니라 원 스텝이 아니라 투 스텝으로 해보자, 3 스텝으로 해보자, n 스텝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 내가 원래 TD 타겟을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 ST 플러스 1으로 했었는데 원 스텝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 스텝 TD 타겟을 정해보자.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RT 플러스 2 플러스 감마 제곱에 V ST 플러스 2로 하자. 그러면은 확실한 정보 스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실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질 테니까 좀 더 학습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N스텝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를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몬테칼로랑 같아요. 무한한 스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무한 스텝을 보게 되면은 사실 무한하게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RT 플러스 2 플러스 감마 제곱 RT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게 되면은 그게 결국 리턴이잖아요. 내가 경험해서 얻는 리턴이기 때문에 무한 스텝은 결국 몬테칼로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N스텝 앞에 보겠다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몬테칼로랑 같다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죠. 이상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N스텝에 대한 리턴을 계산하는 거, 우리가 원래 TD 에러 같은 경우에, TD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스텝 TD 타겟을 우리가 리턴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값으로 썼어요. 원스텝 에스티메이트 값으로 리턴을 대신해서 썼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썼고, 그래서 이렇게 N스텝에 대한 그 TD 러닝 수식을 일반화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라인 보면은 뭔 얘기인지 다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투스텝 TD 에러랑 투스텝 TD 러닝이랑 4스텝, 4스텝 TD 러닝이랑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식으로 합치고 싶냐? 원 스텝은 너무 터미널까지 가기 어렵고 터미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2스텝, 4스텝 정도는 돼야지 2스텝에서 걸리는 터미널 스테이트들도 있고 4스텝에서 걸리는 터미널 스테이트들도 있으니까 2스텝과 4스텝을 다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n스텝 리턴에 대해서 n스텝 리턴 에스티메이트 값에 대해서 2스텝 리턴 에스티메이트 값이랑 4스텝 리턴 에스티메이트 값을 평균 내서 쓰는 게 가능할 거예요. 둘 다 쓰고 싶으니까 평균 내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타임 스텝에 대해서 평균 내서 여러 가지 타임 스텝에서 나오는 리턴들을 다 고민하는 방법도 있어요. 2스텝에서 나오는 리워드가 있고 4스텝에서 나오는 리워드가 둘 다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저런 식의 리턴을 쓰는 게 실제로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뭔가 애매한 거죠. 뭔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미래에 있는 여러 가지 n스텝 리턴들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타임 스텝, n스텝, 1스텝, 2스텝, 3스텝 해가지고 n스텝까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 리턴들을 효과적으로 합칠 수 있냐 에서 나온 게 람다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람다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n은 1부터 n을 무한까지 gt의 n승짜리를, 그러니까 n 스텝 리턴을, 그죠? 여기 있는 n 스텝 리턴이랑 같은 거죠. n 스텝 리턴들을 합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합칠 건데, 합칠 때 그냥 다 더하면 어때요?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더하면 어때요? 무한이 되겠죠? 그러면 수렴하게 해줘야 돼요.
수렴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유명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작아지게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면 수렴하는 지점까지 되겠죠. 뭔 말인지 알죠? 네. 더해지는 게 있고 더해지는 거에 가중되는 값이 가면 갈수록 0에 수렴하는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저 무한 스텝 리턴에 대해서는 0이 곱해져서 0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 합은 어떤 수렴하는 지점으로 갈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히 1보다 작은 0보다 같거나 큰 어떤 0보다 커야겠네요. 0보다 큰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덧셈이 수렴하는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수렴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수렴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범위가 미친 듯이 막 저 세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weighted expectation 값의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레인지 내에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요. 수렴하는 범위를 내가 원하는 레인지에다 집어넣고 싶기 때문에 이 람다가 지수적으로 앞에 계속 곱해져서 더해진다고 하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 맞나? 뭐 아무튼 그걸 했을 때 이게 더해서 1이 돼서 얘네들의 범위가 미쳐 날뛰지 않고 수렴하는 값, 그리고 람다 리턴이랄까 n 스텝 리턴의 범위 안에 딱 들어오도록, 수렴되는 값이 딱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곱해지는 이 값이 더해서 1이 되도록 수렴하도록 웨이티드 평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안해서 수식적으로 풀면은 여기 1-람다가 앞에 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규수 합이 1-람다는 1이어서 앞에 1-람다는 2이어서 몰라. 근데 무한대 왔을 때 앞에 1을 쨌잖아요. 안 되겠죠? 무한하면 분산이 큰 값을 걸어서 그걸 일부러 잡게. 무한 스텝은 무한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스텝 리턴은 그냥 무한 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이에요. 감마 값은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의 감마를 제일 큰 거를 제일 이제 많이 섞여있는 것보다 제일 작은 거 하고 역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G1, G2, G3 순으로 큰 거부터 작은 거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역으로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신 얘기한 것처럼 베리언스 문제가 크고요. 세 가지. 그러니까 감마 값에 따라서 저 GTN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발산하는 값이.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 하고 싶은 거라는 거는 그 forward view, backward view라고 하는 건데 그 수식에다 집어넣어서 전개가 되게 만들려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자면은 이게 그 람다라고 하는 값이 점진적으로 곱해지는 값이 n 스텝 리턴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1 스텝부터 n 스텝 리턴으로 가면 갈수록 덜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다는 거랑 똑같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베리언스도 크고 뭐 아직 학습도 안 됐을 거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저 값에 대해서는 영향을 적게 하는 거죠. 최근 앞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주도록 만드는 방식인 거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RT 플러스 100 이렇게 되면 100스텝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리워드의 베리언스는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효과를 그냥 다 일일이 반영하게 되면은 미쳐 날뛸 거,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사실 배울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뒤쪽에도 내용이 그 백워드 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복잡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 리턴이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람다 리턴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거라고 했어요. n스텝 리턴이라고 하는 게
그 원스텝 리턴, 투스텝 리턴, 쓰리스텝 리턴 다 중요하니까 모두 쓰고 싶은 거예요. 모두 쓰는데 그냥 이렇게 평균 내서 쓰기에는 발산하는 값이죠. 무한계 더하면 발산하니까 뭔가 수렴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범위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람다라고 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을 연속적으로 곱해서 더해주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수렴하는 값은 나올 거고, 그게 이런 아이디어, 최근 거를 좀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저 T스텝 다음에 있는 요 베리언스가 큰, 그러니까 한 두 스텝 다음에 있는 리워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뭐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일 거니까. 근데 아주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베리언스가 크니까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람다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게다가 이거를 갖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이걸 웨이티드 민 방식으로 만들어서 범위 자체가 람다 리턴에서, 약간 n스텝 리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평균, 그러니까 웨이티드 에버리지 값으로, 그러니까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1-람다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은 요 앞에 있는 거의 썸메이션이 1이 된다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 복잡해요. 조금 이거저거 아이디어가 다 끼어들어 있어서. 어쨌든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밑에 주어져 스물지가 N이라는 왜요? 네. 저 N이 커지니까 곱해지는 거마다 웨이트잖아요. 아, 람다는 작았다 컸다 막 이러겠죠. 막 중구난방겠지로. 작은 게 있을, 원 스텝에서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투 스텝에서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요 개수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forward view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봐요. 원 스텝 리턴도 가지고 와서 볼 거고, 투 스텝 리턴도 가지고 와서 볼 거고, 3스텝 리턴, T 스텝 리턴, N 스텝 리턴, 무한 스텝 리턴까지 다 가지고 와서 보는 거를 좋게 수렴한 형태로 잘 뭉뚱그려가지고 가져왔던 게 람다 리턴이다. 그러면은 삶이 쉬워졌을까요? 람다 리턴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아까 밸류 학습하던 코드에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몬테카를로에서는 여기가 그냥 GT였고, 뭐 TD 러닝에서는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TD 타겟이 되는 위치에다가 그냥 원래 리턴, 그냥 원래 원스텝 TD 타겟보다 람다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맞아. 그러니까 TD 러닝을 하는 것처럼 말해놨는데 실상은 몬테카를로예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람다 리턴이라는 게 무한하게까지 가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무한하게까지 간 거에 대한 리턴까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TD 러닝의 장점을 다 잃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원 스텝, 투 스텝 막 이런 거 다 함께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스텝까지 가야 되면 결국 몬테카를로인데, 그러니까 몬테카를로가 돼버려서 TD의 장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람다 막 이거 저렇게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헛고생이 아니라 저렇게 한 거를 백워드 뷰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값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D 학습이 가능해지거든요. 원스텝 TD 학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백워드 뷰라고 합니다. 포워드 뷰는 여태까지 본 거예요. 무한 스텝 리턴까지를 반영된 람다 리턴으로 학습한다 라고 했던 게 포워드 뷰였고,
백워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값으로 업데이트. 내가 여기서 공 던지면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을 던지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공을 받아도 누가, 그러니까 이게 뭐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는 알 수 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야구로 따졌을 때. 내가 투수든 포수든 투수판에서 보든 아니면은 저기 심판이라서 포수 뒤에서 보든 스트라이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결과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포워드 뷰로 보는 게 아니라 백워드 뷰로 봐도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원스텝 TD처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즉 TD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그러니까 에브리 스텝으로 할 수 있고 인컴플리트 시퀀스, 그냥 저기 터미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TD의 장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질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받아들이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명이 있어요. 증명이 있는데 증명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세워 놓으면은 백워드 뷰랑 포워드 뷰가 같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방식을 씁니다.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건데요. 트레이스라는 거는 뭐예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약간 추적할 때 쓰는 거. 일리저빌리티는 뭐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이건 자주 보는 단어가 아니지만 일리저블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에 기여하는 정도? 뭐 이 정도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추적하는 값을 달아놓은 거를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스테이트에 대한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항상 0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가, 얼마나 최근에 방문했는가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값을 만들 건데요. 그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스테이트에 방문했다면은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1을 더해요. 기존의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람다 감마로 곱해서 디스카운트 한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해요. 만약에 방문을 안 했으면 이게 0이니까 그냥 디스카운트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아시겠죠? 수식이 왜 저따구로 생겼냐? 포워드 뷰랑 백워드 뷰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수식을 전개해야지만 같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람다 감마를 왜 람다 감마를 곱하죠? 그냥 하나의 변수 곱하는 게 아니라 포워드 뷰랑 백워드 뷰를 같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야지만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디케이터 뭔가요? 네. 뭐, 네. 그렇죠. 같으면은 1이고 아니면 0이고. 숫자 1, 1, 2가 올드페이스인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스테이트를 방문한 횟수가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보면은 방문했을 때마다 한 번 딱 오르고, 그리고 다음 방문했을 때 디스카운트 하고요. 이걸로 해야지. 방문했을 때 확 오르고요. 방문했을 때 디스카운트 되고, 다음 스테이트 됐을 때 디스카운트 한 번 되고, 거기서 또 더해져서 한 만큼 오르고, 깎이고 오르고, 깎이고 오르고. 그리고 방문을 안 하면은 지속적으로 깎이는 게 보이는 거죠. 계속 디스카운트만 하고 더해지는 값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고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이 프리퀀시랑,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왜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람다 감마가 왜 필요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리센시랑 프리퀀시가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리센시랑 프리퀀시가 중요할까요? 포워드 뷰에서 생각해보면
포워드 뷰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 스텝인 경우가 있고 투 스텝인 경우가 있고 그죠? 쓰리 스텝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될 건데 예를 들어 하나의 트레이스에서 봅시다. 원 스텝을 갔을 때 여기가 원 스텝 TD에서도 투 스텝 TD에서도 방문을 했다면 네? 연속적으로 나왔다면 프리퀀시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3스텝까지 갔을 때는 여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프리퀀시가 중요하고요. 리센시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가까운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리센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이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백워드 뷰, TD 람다를 백워드 뷰로 보고 싶은 건데 TD 람다 자체가 최근 거를 강조했고 N스텝 TD 러닝을 할 때 많이 방문한 것들은 계속 누적되잖아요. N스텝 TD 러닝에 대해서 계속 더하는 람다 리턴 계산할 때. 그러니까 리센시 당연히 중요할 거고 프리퀀시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람다 리턴을 생각해 보세요. 람다 리턴 가지고 업데이트 할 때 계속 방문하는 스테이트들이 있을 거고 계속 방문하는 스테이트들은 프리퀀시가 높아야 될 거고 그리고 람다 리턴 계산할 때 애초에 리센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둘 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리비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프리퀀시랑 리센시를 반영해야 되고 그 반영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 백워드 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원스텝 TD 업데이트를 하는데 원스텝 TD 업데이트를 하는데 에러에다가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곱해주면은 포워드 뷰랑 똑같은 백워드 뷰가 나옵니다. 왜 이러냐? 그거는 수식 전개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해놓고 TD 타겟, TD 에러, TD 타겟과 TD 에러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놓고 그냥 업데이트 룰 원스텝 TD랑 똑같은 업데이트 룰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원스텝 TD랑 똑같은 업데이트 룰인데 요거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뒤에다 곱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포워드 뷰랑 백워드 뷰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값을. 그래요. 그래서 람다가 0이면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 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과 1만 되겠잖아요. 맥스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항상 0이니까 원스텝 TD랑 같아지고 뭐 그런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요 파트가 증명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포워드 뷰랑 백워드 뷰를 같이 써놓고 결과적으로는 에러가 동일하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파트의 목적이거든요. 이거 여기 네, 옛날 강의 자료에 있는데 수식으로 정리해놓은 거. 잠깐만요.
가운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왜 같은지를 보려면은 저 업데이트하는 수식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지잖아요. 우리가 저기 있는 위치들 업데이트하는 쪽에서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같으면은 결국 같은 지점에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지점이 같은지를 보는 게 증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일리저빌티 트레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저 일리저빌티 트레이스에 대한 업데이트 식을 알아요. 업데이트 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게 이제 일리저빌티 트레이스의 정의고요. 정의고 이거를 k는 0부터 t까지 여기 타임 스텝을 0부터 t까지 전개하도록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감마 람다가 t-k승으로 같이 묶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전개를 계속하면요. 우리가 이 델타도 붙어있기 때문에 델타를 앞에다 곱해주고 t는 0부터 무한대까지는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게 항상 그 0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전체 업데이트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업데이트하는 양. s에 대해서 전체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업데이트 양을 계산했을 때 저기 전체에 대해서 구해야 되죠. 우리가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람다 리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도 0부터 무한대까지 결국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전개하면은 저런 식으로 쭉 전개가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전개한 거거든요. 전개했을 때 얘네들을 보면은 람다 감마 묶여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디케이터 펑션을 가지고 묶는 방식으로 리어레인지를 시키면은 다시 배열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저기 뭐예요? TD 에러랑 감마 람다의 n승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타임 스텝 t에서의 에러랑 그때의 감마 람다 디스카운트하는 값들로 변해요.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가 사실 정리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뭐 이 형태만 봐도 뭔가 익숙해야 돼요. 왜 익숙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를 전개하면은 저쪽이 n스텝 리턴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 델타 값이 또 저런 식으로 묶이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게 이런 식으로 0부터 무한대까지 전개가 되도록 되어 있을 거고 뭐 앞쪽에 마이너스 VST 한데 일단 저거 무시하고 저거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전개를 하면은 얘도 감마 람다로 묶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람다 리턴이라고 하는 게 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n스텝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인크리멘트하는 뭔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n스텝마다 증가하는 이 람다의 지수가 있고 하니까 똑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뭔가 익숙한 게 나오거든요. 원스텝 TD 에러가 나오죠. 원스텝 TD 에러가 t는 그러니까 ST 플러스 1에서 ST 플러스 2에서 ST 플러스 3에서 쭉 나와요. 뭔가 익숙하다 싶으면 잠깐 위에를 보면은 여기에서 있던 것도 t는 0에서 t는 1에서 t는 2에서 원스텝 TD 에러잖아요. 그리고 감마 람다 지수 곱해져요. 결국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가 없지 않나요? 이게 없지 않나요? 실제로 비슷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백워드로 보고 있으니까 비슷한 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 비슷한 거에 대해서만 기록이 남으니까 비슷한 스테이트들 ST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퀄밸런스가 있고요. 동일하다고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화해서 적어 놓은 게 요건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TD 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각보다 그렇게 시대를 풍미하지 못했는데 되게 신기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TD 람다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TD 람다를 다 썼었죠. 그 TD 람다를 사람들이 다 썼던 시점은 제 생일 근처입니다. 제 생년 근처예요. 그래서 한참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다 썼었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태블러 RL에서 가장 진보된 TD 러닝이 TD 람다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되고요. 오프라인 업데이트, 온라인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뒤쪽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프레딕션과 관련된 파트였고, 그 다음은 컨트롤 파트로 들어가야겠지만 잠깐 쉴까? 5분만 쉬었다가 대충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아웃라인 잡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뭔 얘기를 할지 봅시다. 모델 프리 컨트롤로 돌아왔는데, 컨트롤은 뭐예요?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거죠. 모델 프리에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토픽이에요. 왜 그럴까? 다음 주에 발표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델 프리에서 왜 컨트롤이 중요할까요? 선우? 모델 프리에서 왜 컨트롤이 중요할까요? 페노? 모델 프리에서 왜 컨트롤이 중요할까요? 모델 프리는 다음 어떤 스테이트를 프리딕트를 하는 것도 어떤 항목과 중요한 컨트롤이 중요한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창원? 좀 더 학술적으로 쓰면,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플래닝을 할 수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쵸. 약간 뭐냐면은 그 모델 베이스드는 기본적으로 무한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거랑 같아요. 근데 모델 프리는 스테이트 텐션,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는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가 무한한 거랑 같거든요. 주사위를 던져서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 보려면 던져봐야 되잖아요. 6번 던지면은 하나 해서 6개가 다 같은 확률로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100만 번 던지고 막 1000만 번 던지고 진짜 무진장 많은 수를 던져야지 6분의 1이 맞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모델 베이스는 그 테이블이 이미 있는 거예요.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모델 프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100만 번 던지고 1000만 번 던져서 확률값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100번 던지고 확률값 표 그냥 업데이트 해버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 주사위 6이 나오면은 막 100만 원 받는 거고, 주사위 3 나오면은 뭐 1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이런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였다, 그 확률표가. 그러면 큰일이 나겠죠? 강화학습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스테이트로 가고 밸류가 어떨 거다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트랜지션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고, 지금 스테이트가 또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고, 계속 연속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에스티메이트 한 번이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함부로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를 아는 거는 내가 완벽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안다고 가정하고 학습하는 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드로우백이 너무 커요. 단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때 모델 프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이 편하지 않습니다.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 모델 프리에서 컨트롤이 주요 토픽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모델 프리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그 구분을 짓습니다.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라고 있어요.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는 온이랑 오프라는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폴리시는 내가 현재 폴리시, 그러니까 폴리시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밸류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 폴리시는 내가 밸류를 업데이트하면은 그거에 바로 폴리시도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밸류 업데이트하고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밸류 업데이트하고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바로바로 하는 거를 우리가 온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프 폴리시는 밸류랑 그러니까 학습하는 밸류랑 폴리시가 구분된 경우를 오프 폴리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혹은 학습하는 밸류가 폴리시랑 바로 연동되어 있고, 학습이 아니라 행동하는 밸류랑 학습하는 밸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 폴리시는 그냥 쉬워요. 밸류 업데이트하는 밸류 업데이트하는 거에 따라서 폴리시 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를 우리가 온 폴리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프 폴리시는 학습하는 밸류랑 행동할 때 쓰는 밸류가 달라요. 그래서 행동할 때 쓰는 밸류 가지고 폴리시를 뽑아다가 따로 써요. 그러면 오프 폴리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밸류 업데이트 하자마자 폴리시로 바로 바꿔서 쓰는 거를 온 폴리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학습할 때 쓰는 이 밸류랑 폴리시가 구분되어 있는 거, 좀 더 자세하게는 폴리시가 구분되어 있는데 애초에 밸류가 두 카피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행동할 때 쓰는 밸류가 따로 있어서 그 행동하는 밸류에서 뽑은 폴리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당연하겠지만 이 폴리시랑 이 밸류랑은 상관이 없겠죠. 이럴 때 우리가 오프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헷갈리는 건 알겠는데 이게 없어도 같아요. 밸류랑 폴리시가 연동되어 있으면 온 폴리시고 밸류랑 폴리시가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 오프 폴리시인데,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밸류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계산을 어차피 할 거니까 애초에 폴리시랑 밸류를 따로 그 연동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밸류랑 행동할 때 쓰는 밸류를 구분시켜 놓는 방식으로 폴리시랑 밸류를 구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폴리시는 그냥 연동되고 폴리시는 연동 안 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네, 우리가 원래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디한 폴리시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그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액션, 밸류를 최대로 만드는 액션을 선택하겠다가 그리디 폴리시였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렴한 밸류에 대해서 그 수렴한 밸류가 익스펙테이션으로 최대가 되는 지점이 나한테 현재 최고의 액션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결과거든요. 수렴되어 있는 지점에서. 근데 우리가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테이트 밸류,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Q값 어떻게 업데이트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TD 람다, 뭐 TD 이런 거 가지고 경험했던 거 기반으로 업데이트한 거란 말이에요. 안 가본 데에서 밸류가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가본 트래젝토리에서 밸류가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가본 곳에서 더 큰 리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Q라는 거는 엄청 불확실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아금 X를 때려버린다? 문제가 발생하겠죠. 뭔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쪽만 가봤으면은 업데이트해서 이쪽만 계속 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을 안 가봐서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프리의 기본적인 컨트롤 방식은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3주 전에 메일 보낸 거 아니었고 지금 다시 달라 그래가지고 귀찮다. 아무튼 입실론 그리디라는 건 뭐냐면은 랜덤으로 행동할 확률을 입실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개수가 총 m개가 있다고 하면은 뭐 1번, 2번, 3번에서 n번까지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n번의 행동에 대해서 n분의 입실론만큼 확률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1번부터 n번까지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고르는 확률 전부 다 더하면은 n분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하면 입실론이 되겠죠? 그죠? 입실론만큼의 확률로 m개에다가 랜덤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argmax를 하는 확률은 거기다가 조금 더해줘요. 1-입실론만큼 더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게 입실론 그리디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입실론이 0.05다. 그러면은 5%의 확률로는 전체 m개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고르고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요 1-입실론 0.95에다가 n분의 입실론만큼 뭐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만큼의 확률로 맥스 값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argmax 하면은 안 가본 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죽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실론의 확률이라도 남겨놓게 되면은 랜덤한 행동을 해서 계속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서 그 스테이트가 뭐 이 스테이트로 가면은 어떤 리워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식을 쓰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했던 것처럼 폴리시 인프루먼트, 컨트롤 파트에서,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컨트롤 파트에서 폴리시 인프루먼트 했던 거에다가 그리디가 아니라 입실론 그리디로 만들어져 있는 폴리시 파일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폴리시 파이라고 하는 거를 썼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다시 이 액션 밸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밸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파이 프라임 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액션을 샘플링하는 분포란 말이에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샘플링하는 분포 폴리시가 되는데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게 입실론 그리디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풀고요. 확률값이니까 샘플링하는 확률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입실론 그리디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입실론 그리디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쪽은 그래 그렇다 치고요. 뒤쪽을 보면은 1-입실론하고 맥스 값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 q파이 s가 맥스가 되는 어떤 액션 값 a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맥스 값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뭐에 대해서든지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겠죠. 다른 모든 액션에 대해서. 맥스니까. 모든 액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저 확률에 비해서 expectation 비해서 항상 같거나 클 수밖에 없어요. 맥스기 때문에. 그죠? 내가 파이 SA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모든 값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이거랑 곱해져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 파이 AS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볼게요. 위에 있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파이 AS는 뭐예요? 이전 폴리시. 이거는 현재 폴리시의 입실론
그리디에 해당하는 랜덤 익스플로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전 폴리시 갖고 한 거랑 랜덤 행동으로 한 거랑 저런 식으로 차이를 구해서 뒤에다가 더해준다고 한들 이 부등식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맥스 값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맥스 값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 관계가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게 이 improve 되기 전에 있는 밸류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improve 되기 전에 밸류 값으로 계산한 값.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해야겠다. 이거로부터 전개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맥스 값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를 이 이전 폴리시를 가지고 전개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전에 있는 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폴리시는 이건데 이전 폴리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파이. 이게 현재 폴리시고 이 그냥 파이가 이전 폴리시. 이전 폴리시 가지고 밸류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현재 폴리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폴리시에서 요거 똑같이 앞으로 빼내고요. 입실론 그리기 할 때 랜덤 행동하는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뺐던 것만큼 빼내고 나면은 앞에 이거 있으면은 n분의 입실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n분의 입실론하고 이 썸메이션만 쓸게요. q 파이 sa를 뺐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빼냈으면은 이거에다가 같은 값만큼을 빼야겠죠. 그래야지 영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원래 값 요거가 더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 1-입실론하고 1-입실론 해가지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억지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수직 다 쓰면은 되는데 자, 이거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플러스 n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n분의 입실론 진짜 q 못 쓴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 얘는 앞으로 빼고요. 얘는 앞으로 빼고 얘는 여기다가 그 얘랑 합칠 거예요. 시그마 같이 있고 요거 있으니까 합칠 건데 합칠 때 이 n분의 입실론이 거슬리니까 일단 넣고요.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건 일단 무시할게요. 남아있는 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요 부분만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당연히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이걸로 묶는 거죠. 시그마 파이 a 기분 s 마이너스 n분의 q 하고 q 파이 s a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1-입실론을 곱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얘랑 같아져요. 수직의 형태가.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여기서 뭔 짓을 하든지 맥스 값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게 맥스라는 것의 정의니까. 그래서 이 맥스 값이 같거나 큰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게 이런 수식으로부터 전개된 값이었기 때문에 요게 얘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뭔 얘기냐면은 같고 같으니까 결국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다. 항상 좋다는 얘기가 돼요. 입실론 그리드를 쓰는 게 그냥 그 랜덤 행동하면 좋다, 익스플로레이션 하면 좋다.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맥스 때문에 성립하는 거긴 한데요.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입실론 그리드를 썼을 때 폴리시의 향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폴리시의 향상이 보장되어 있는 형식으로 밸류의 향상이 보장되어 있는 폴리시로 업데이트가
된다. 뭐 그게 폴리시 향상이긴 하죠. 어쨌든 그게 입실론 그리드를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입실론 그리드 몬테카를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몬테카를로로 폴리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경험을 끝까지 하고 뭐 수렴할 때까지 가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중간까지 가요. Q를 수렴할 때까지 모든 익스페리언스 다 해가지고 하지 않고 중간까지만 갔다가 입실론 그리드로 업데이트하고 중간까지만 갔다가 업데이트하고 중간까지만 갔다가 업데이트 하더라도 뭐가 보장돼 있어요? 폴리시의 개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옵티멀 쪽으로. 물론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더 커지면 뭐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면 호라이즌이 커지면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아주 깔짝깔짝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뭐 적당한 사이즈에서만 성립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일단은 보장돼 있습니다. 심층 강화 학습을 넘어가고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깔짝깔짝 되면서 계속 제자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개선이 보장돼 있다고 하긴 했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네, 글리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 얘기하면서 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그럼 모델 프리 컨트롤이랑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얘기하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하고 심층 강화 학습으로 넘어가는 게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